이번 시간에는 이 사회 혼란, 산불이 일어난다든가 빌딩에 불이 난다든가 혹은 살인사건이 난다든가 이런 사회 혼란은 이재명의 등장과 상관이 없는가? 북두시민혁명군은 상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자유우파는 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이재명의 지금 등장이라 할까, 지금 설치는 일에 대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절대 막아야 한다. 이러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로 망한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시국에 대한 문제로서 먼저 토항 세력이라 해야 할까요? 자유우파에서 공산 반란 도둑대들에게 투항을 한 정규재, 조갑재, 김진, 기타 등등의 그 어떤 배신자라 할까요? 전향자라 할까? 혹은 토항 세력이 이재명에게서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 너희들에게 농공행상으로서 관직을 주겠다. 뭐 이런 고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조갑재라든가 정규재라든가 김진이라든가 그 외 토항 세력, 공산 반란 도둑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건 이런 배신자들의 행위가 역할이 거의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유우파 세력들이 이재명에게 공격하는 그런 포인트를 그들이 지금 방어하고 있어요. 인터넷 용어로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 5명이 자살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규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사 탓이지, 수사한 사람 탓이지, 가만히 있는 이재명을 왜 탓하느냐, 뭐 이런 그런 실드를 너무너무 많이 치고 있어요. 이재명의 지금 사법 처리는 지나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참으로 가소롭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논리도 없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팔고 얼굴을 파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유시민들도 부끄러워해야지, 그들을 올바르게 본다 하면은 우리 자체도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의 혼란은 이재명의 등장이라 할까,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득세와 상관이 없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도 보면은 그 어떠한 도둑대, 황건적이라 할까, 삼국지에 나오는 온갖 그 지방에서의 반란군들이 득세를 할 때, 사회가 혼란할 때 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놈이 나타나면은 주변에 있는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 국가 반란 도둑대 산적들이 꿈을 꾸고 동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도 가능하겠다. 이 사회가, 그 국가가 망할 때가 되면 이재명이 같은 놈이 나타나고 이재명이를 뽑아서 그 주변에 득세하고 있던 이런 사회 혼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혼란기에 일으키면은 잡히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회의 혼란, 산불이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자연발화나 실화가 아닙니다. 이 사회 혼란의 한 단면으로서 방화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거는 삼국지라든가 이런 중국 역사책이라든가 한국 역사책에 보면은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가 망할 때 진주밀란이라든가 동학난이라든가 온갖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고려가 망할 시기에 만적의 난이 일어났으며, 중국이든 한국이든 나라가 망할 때에는 반드시 반란군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판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끝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끝발. 그 쉽게 말하면 고스톱을 치도 뒷장이 잘 붙는다. 이런 분위기, 기세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면 개도 주인을 닮습니다. 나는 난을 키우는데 난도 주인을 닮아요. 그래서 난을 오래 키우는 사람은 귀한 난을 사는데, 귀한 난을 사가지고 이 구매하는 사람이 이 난은 손이 몇 번 바뀌었느냐,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느냐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 난이 한 주인에게는 일정하게 한 3년 동안 똑같이 큽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3년을 큰 거는 방향이 틀어졌든지 꽃이, 그 식물의 그 잎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대로 크기 때문에 주인에 따라서 난이 그 나이테처럼 딱 그 구별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지도자, 한국 사회를 떠나서 미국이라든 이런 사회에도, 선진국가에도 그 지도자가 바뀜으로써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야구 같은 걸 해도 6대 0을 지고 있어도 그 분위기가 7회 되면 역전할 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도자의 역할이라든가 혹은 그 어떠한 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그 공동체라든가 조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지금 혼란은 이재명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했는데 어떻게 그 성남시가 기업형 조폭의 본거지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국제 PJ파가 그 기업형 조폭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국제 PJ파를 주도하는 데가 이 전국 조직인데, 성남 지부 여기가 국제 PJ파를 주도했습니다. 도박이라든가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박을 벌려서 그 자금을 마련해서 기업에 M&A를 한다든가 쌍방울, 그거를 나는 그 어느 상장 기업에 부사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조금 관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노무현 정부 시작이고 김대중 정부의 말기였는데, 조폭 광화문에 가면은 김대중 시절에 그 뭡니까? 주식 그 조작이라든가 혹은 그 뭡니까? 그 코스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조작을 해서 돈을 엄청, 호남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채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채놀이. 그 사채를 하는데 일반인은 사채는 사채도 아니잖아요. 기업들한테 사채를 놀이를 하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이 회전하는 돈이 왜 급하게 돈을 막아야 될 그런 그 기업들이 많잖아요. 내일이면 들어오는데 오늘 지금 돈이 없다. 그럼 오늘 그 수표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그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쌍방울이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돈으로 기업의 주식을 51%를 사는 거예요. 한 수천억을 3일을 지나 5일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을 빌려가지고 그 51%의 주식을 사가지고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본금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주식 총액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부실기업 같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상장기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방울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은 주식 총액이
한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51%라 하면 500억만 하면 되잖아요. 500억을 한 달 빌리는 거예요. 자본금하고 자산하고 다르잖아요. 자본금은 500억이지만 자산은 한 2천만 원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 500억으로 주식 총액의 500억으로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 안에 가가지고 자산을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51%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상방울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조폭들이 왜 성남에 많이 있나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쉽게 말하면 IT 전문가를 모집한다 이래서 어느 이름이 뭐냐 하면 임동준이라는 사람이 어느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IT 기술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태국으로 간 거예요. 태국에 가니까 뭐를 하냐니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법이라서 안 한다고 원래 할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감금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안 만들잖아요. 두들 패는 거야. 폭력을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많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사관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감시를 하죠. 이 사람도 감시하다 맨발로 지금 뭡니까 건물에서 뛰쳐나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한국 엠베서더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말로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임동준이라는 사람은 그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도 위치는 몰라. 뭐 강제로 눈을 가리고 이렇게 끌려다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왔는데 임동준이는 거기서 그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체포가 됐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남 마피아 아닙니까? 성남 국제 마피아다. 이런 게 일으킨 사람이 김형진이라는 사람인데 성남 마피아의 조직의 일원이었다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이 김형진은 꼬리 자르기를 해가지고 성남 국제 마피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조직 폭력배가 기업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수천억의 그 불법 자금이 운용된 곳이 바로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인 그 시절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에 어떻게 지도자와 사회 혼란과 연관관계가 없나 이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있었던 게 뭡니까? 대장동, 백현동. 거기에 개입된 사람이 뭡니까? 지금 그 자유585 돌아선 그 성악가, 그 친구, 김문기 전부 다 밝혀진 대로 쉽게 말하면 조직 폭력배들 아닙니까? 그 대장동, 백현동의 조직 폭력배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게 조금 변호사라든가 이런 남욱이라든가 이런 놈들, 그 법조 전문가들, 이런 놈들, 기자들 몇 명이 기술자들이 끼어 들어가지고 머리 부분을 그거 담당하고 지금 조폭, 쉽게 말하면 철거민들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던 놈들은 거기서 손발이 돼가지고 일으킨 게 대장동, 백현동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남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모른 척 할 겁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도 그렇게 껍데기로 만들어 버릴 거다 이겁니다.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기 대선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어떻게 탄핵이 일어났으며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한 일은 정당한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는데 그 자신의 그 재판에 결백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백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보다 빨리 대선을 하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 여러분, 불법하고 부당하다는 이런 두 가지가 똑같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불법이지만은 정의로운 게 있고, 불법이지만은 부당한 게 있습니다. 근데 부당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아. 지금 이재명이가 자신이 살기 위해 가지고 결백을 밝히는 게 아니고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 사회의 분위기고, 이 국민들이 똥개처럼 길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개를 키워도 주인을 닮고 식물을 키워도 주인을 닮습니다. 그것처럼 이재명이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벌써 모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시민이라든가 양식 있는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 사회를 살아오면서 이승만 정부에는 이승만다운 사회 분위기가 있은 거예요. 이승만은 쉽게 말하면 미국에 의해서 건의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을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잘 하지 못한 거예요. 이승만뿐만 아니고 김구도 그렇고 투사로서의 움직인 사람들 어떻게 행정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맡겨놓고 이승만은 건의로서 자기 할 일만 한 거예요. 건국하고 미국과 잘해가지고 한국을 통일시키겠다 이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시감독이 소홀해서 밑에서 자기들끼리 부패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그런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사회 분위기는 그 지도자를 본받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라를 배분리하고 근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계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현재 50년대 초, 그러니까 48년도에서 50년도 초에 있었던 민청 학생들 있잖아요. 민청 세대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5.16을 고등학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5.16이 6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48년도 송이면 12살, 13살이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희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사회를 근대화시키겠다, 계몽시키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계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48년도 민청세대, 쉽게 말하면은 손학규라든가 뭐 지금 현재 사라진 이 민주화 운동의 원조 세력들은 어릴 때부터 국가 계몽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정희에 의해서. 시골에도 4H 활동을 하고, 그래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은 상록수라는 책을 읽고 그 시골에서 야학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48년생에서 50년대 초 이 시절에 학교 다닌 사람은 어릴 때 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북두 시민혁명군보다 조금 선배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야, 젊을 때 말이야, 그때 중학교 때 그 친구들 3명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그 벽돌을 찍어가지고 5평짜리 교실을 짓고, 거기에다가 잘 못 지으니까 중학생이 비가 줄줄 새는데 그 애들 불러가지고, 학교 안 댕기는 애들 불러가지고 한글을 가르쳤다, 뭐 농사법을 가르쳤다, 사회치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늘 그 사람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정말로 일치단결했어요. 지금 이 현재 이재명이가 이 사회에서 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도, 살인이
횡행하고 자살이 횡행하고 이 사회가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유는 나라가 지금 망할 때가 됐으니까 그런 놈이 나타난 거고 그런 놈이 나타남으로써 사회가 혼란하면서 그 놈을 흉내내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젊은 카르테르의 슬픔인가? 뭐 이런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을 읽고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다고. 우리 언론에도 그러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이러면 모방 범죄가 일어난다고. 이 사회에는 그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지만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은 그 현대사의 성취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진 사회가 됐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세계 여행을 가보면은 한국 넘버원이라고.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지 약 한 20년 만에 세계 12국가가 된 거에 대해서 모두 박수를 칩니다. 가보니까 자기가 한국에 가봤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빨리빨리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자기들의 열을 할 일을 하루 만에 해치우고 이런 일을 자신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에서 농산물을 실을 때 같으면 사람이 실어야 될 일이면은 한 일주일 할 일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반나절에 끝낸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한국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기이고 전환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지만은 이 전환기를 넘어서면은 또 다른 쉽게 말하면은 버전이 다른 선진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 지금 현재 그 투항한 세력 혹은 배신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살한 사람이 이재명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5명, 북두 시민혁명군은 8명으로 알고 있는데 8명인가 9명, 공식적으로 9명, 최소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까지를 포함한다면 한 10명까지 되는 이런 자살자가 왜 이재명하고 관계 있나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오로지 검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검찰이 수사한 사람 중에서 확률적으로 지금 이재명이에게 많은 자살자가 생겼다 하면은 거기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를 말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토항자라든가 배신자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실드 치고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소롭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이재명이를 제거하면서 반란 도둑대들, 03 반란 도둑대를 터벌해내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삼국지에서 말하는 유비, 장비, 관우처럼 조조처럼 이 지금 현재 황건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이 황건적을 터벌하겠다. 이 국가 반란 도둑대들을 완전히 숙청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런 정신으로 삼국지의 주인공처럼 지금 03 반란 도둑대들을 터벌해내는데 우리 모든 지혜와 그 어떠한 힘을 발휘해야 될 때다. 지금 삼국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새 파트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는 것처럼 지금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이 이 네 사람에서 지금 이재명을 토벌하기 위해서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도 이 지금 현재 이 쉽게 말하면은 이 황건적을 누가 토벌을 잘할 것인가
그거는 유비같이 착하기만 해도 안 되고, 조조처럼 간사해서도 안 되고, 그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공삼 반란 도둑대, 기세등등한 노란 수건을 머리에 두른 황건적 같은 노란색을 숭상하는 자기들이 반란 도둑대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중국은 국가 반란 도둑대들이 노란 머리띠를 매요. 그게 황건적에서 시작됐는데, 그 전통이 우리는 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도둑대입니다. 이 표지를 그 노란 머리에 두건을 쓴다든가 노란 머리띠를 하고 다닙니다. 그것처럼 이 한국에도 나라의 반란군이라는 뜻으로 지금 공산 반란 도둑대들은 노란색을 숭상합니다. 노무현이가 노란색이 노자라서 노란색을 했는가 모르지만은 그 깊은 뜻은 반란 도둑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사회 혼란, 산불이 난다, 이상한 가족 살인을 한다, 부모를 죽인다, 이거는 이재명의 등장과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유우파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모든 지혜를 모아서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토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5.16 혁명 당시 모든 국민들이 근대화하자고 계몽 정신에 추철했던 것처럼 이 반란 도둑대들이 설치면서 이 사회에 도둑대들이 설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이재명 그리고 그의 그림자들, 그 일당들을 토벌하는데 적절한 기회가 왔다. 이번 대선이 중요한 시기이고 토벌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망타진해서 선멸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절호의 기회다. 이 완전히 이 공산 반란 도둑대들, 노란 머리띠를 한 황건적 같은 노란색을 숭상하는 이 반란 도둑대들을 완전히 선멸하고 토벌해내는 기회로 여기고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반란 도둑대들, 이재명이 너무나 잘 튀어나온 거예요. 도둑대같이 생겼잖아요. 하는 짓도 도둑놈이었고 말하는 것도 도둑놈이고 강도고 살인자들이 하는 말을 하고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조기 대선도 강도짓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법 처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결백을 밝힐 생각을 안 하고 그 범죄가 밝혀질까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법부를 지금 부정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재판을 연기하고 출석도 안 하고 서류도 안 받고 온갖 악질적인 만행을 저지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하면 어느 놈이 지금 현재 사법 절차라든가 헌법 절차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를 살리려면은 이재명을 살려주고 나라가 완전히 개판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재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사에 이룬 성취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자유한국을 지켜내야 한다. 이재명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룩한 현대사의 성취가 10년 공부 나무아미 탑을 공든탑이 무너지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번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재명과 같은 한패거리인 한동훈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를 몰아내지 않으면 자유우파가 또다시 이관계라든가 분열에 의해서 선전선동에 의해서
망조가 들게 된다.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